그럼 처방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대처, 이렇게 물질 문명은 서구화가 됐는데, 정신은 동양인도 아니고 서양인도 아니고 양가 감정이 있는 데다가 더 많은 문제들이 왔다는 거죠. 이 양가 감정이 해롭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무슨 일을 닥치면 선택을 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도 길이 두 가지가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예? 한쪽을 선택을 해야 돼. 요리 가자든가.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걸 선택을 못하고 길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죠? 그게 양가 감정이다. 나는 양가 감정 강의만 이래 했지 절실히 느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 전기를 하나 사다 놨어. 전기 스탠드를 오래돼서 하나 사는데 그걸 누가 만들 때 스위치를 잘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켜지고 이렇게 하면 꺼지는데 이걸 잘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불을 켜려고 이래 하는데도 끄려고 이러면 되고 이래 돼. 그러니까 켜는 것도 아니고 끄는 것도 아니고 돼. 그러니까 막 찌리찌리 소리가 나죠. 불이 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 선택을 못하면 불이 납니다. 알겠습니까? 게다가 임상적으로 볼 때 한국의 병리는 아까 그런 급격한 서구화에서 왔다고 그랬지만은 우리나라는 양가 감정에 끝이는 같지 않아요. 우리 정신분석에서 아는 것처럼 무의식의 밑바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맨 밑에는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에는 뭐 있나요? 샤머니즘이 있어요. 무당, 부다는 샤머니즘이 있고 그 위에는 뭐 있나요? 신라 시대에 온 불교가 있고 그 위에는 조선 왕조에 승행한 유교가 있고 들어오기는 그 전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위에는 뭐 있나요? 기독교가 있고 또 극히 일부에는 보면 이슬람교도 들어와 있어. 조그만해. 이슬람. 그래도 제법 많이 밀려오는 게 뭐죠? 공산주의도 지금 밀려오고 있어. 막스주의. 사이비 막스주의. 그리고 한국인의 무의식에는 나도 이거 40년 전에 한국인을 치료해보고 놀랬는데 처음에는 올 때 잠이 안 와서 온다. 왜 잠이 안 오느냐?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었다. 또 직장에서 쫓겨났다. 자꾸 내려가 보니까 맨 밑에는 한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그랬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순종을 잘한 민족 같아. 순종. 그래서 한반도에 들어온 모든 종교는 다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화문에 있을 때 치료를 했는데 40년 전에 그때 중앙정보부에 장성을 치료를 했어요. 그 중앙정보부의 장성 같으면은 이 중에 무엇이 제일 많아야 되나요? 무엇이 제일 많나요? 종교 중에는? 예? 불교? 네. 그래서 그럼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는데. 그 치료를 했는데, 나한테 올 때는 최신 서양 과학의 치료를 받으러 와요. 그 인터뷰를 하고. 그래, 이제 이 사람이 조금 좋아지면 또 안 오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왔을 때 뭘 했는가 물어보면은 자기, 집에서는 부인은 한약을 다려놓고 먹고 있어. 또 일면 자기 시골 고향에서는 뭘 하느냐? 굿을 하고 있어. 굿을. 그러니까
한 사람 치료하는데 다 종교들이 다 동원되는 걸 내가 봤어요. 한국인들은 아무리 뭐 대학원 나오고 박사고 이래도 결혼할 때는 그냥 좋다고 결혼합니까? 결혼할 때 어떻게 하나요? 궁합을 봐. 궁합을 보고 또 날짜를 찾는데 문구리한테도 물어보고 그러죠? 사주 관상 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국인은 무의식 속에 이것이 전부 쌓여 있다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목사님이든 또 신부님이든 스님이든 간에 그 사람을 분석해 보면 다 들어앉았어. 다 들어앉았어. 내 말이 맞나요? 예,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 속에 살아서 그런가. 또 자기 아버지는 딴 걸 하고 할아버지는 또 딴 걸 했다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은 무의식에 있는데 이 각각의 종교들이 가르침을 주는 게 같나요? 다르나요? 같은 점도 있지만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이 종교라는 건 뭐냐? 종교라는 것을 정신분석적으로 말하자면 가치관을 주는 겁니다. 가치관. 인간에게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니라. 저렇게 살아야 되나니라. 가치관을 주는 게 종교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막 사회학적인 해석이기도 하지. 달꽃 파선스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달꽃 파선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달꽃 파선스는 종교란 뭐냐? 종교는 결국 그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라는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죠?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기독교, 그 다음에 유교는 뭐냐? 유교는 뭡니까? 예? 하늘과 조상의 뜻을 잘 헤아리 가지고 네가 네 분수를 알고 살아라. 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삶의 가치관을 주는 것이요, 인생관을 지도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모든 한국인은 이걸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몇 차례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그런데 지난 60년간의 근대화, 민주화, 통일화의 과정에서는 이것이 모조리 부서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조리 부서지고. 네. 맞아. 다시 말해 한국인들이 마음 밑바탕에 차곡차곡 쌓아온 가치관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어. 다 이 근대화, 민주화, 6.15 선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무의식이 정리가 안 되고 제각각 올라오고 있다. 우리도 왜 그릇도 부엌에 들어가면은 뭐 콩나물 넣을 그릇, 간장 들어갈 그릇 다 다르죠? 다 그 위치가 있죠? 그런데 이걸 막 섞어 놓은 것 같아. 막 섞어 놓은 거. 그래서 그러면 자연히 이 여러 가치들이 다 튀어나오니까 한국서는 무슨 감정이 되겠습니까? 예? 닭가 감정이 돼요. 닭가. 그러니까 앰비바렌스나가 양가 감정이죠. 그러니까 닭가 감정은 폴리발렌스가 되는 겁니다. 폴리발렌스. 지금 많은 한국인들은 뭘 판단을 못해요. 지금 기독교식으로 하고 또 불교식, 유교식, 또 조상이 하던 무당 부다는식 다 이사를 갈 때도 물어보고 가야 되고. 그래서 한국인은 지금 양가 감정만 해도 죽을 판인데 정신병이 걸리다 하는데
다가 감정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다가 감정. 다시 말하자면 오늘 사는 한국인은 어찌 살아야 될 바를 모르는 것이다. 물론 유치원 때부터 과외를 해라. 부모 시킨 대로 하긴 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라. 또 대학 가라. 이래 다 합니다. 따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면 못해요. 왜? 기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따라야 될지 몰라. 결혼을 하는데도 무엇이 기준인지 몰라요. 잘생긴 사람한테 결혼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한테 결혼해야 되나요? 마음씨 좋은 사람한테 해야 되나? 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 잘하는 사람한테 해야 되나? 돈을 또 잘 버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기준이 나와가지고 선택을 못 합니다. 또 다 갖추고 있는 듯 하면 또 엉뚱하게 다리를 전다든가, 딴짓이 또 있고, 그러면은 그 선택을 못 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늘어났어. 지금. 결혼을 못 해요. 이건 왜냐하면 전에 그때만 한 가지 딱 잡으면 그대로 판단해가지고 돌격해서 결혼했어. 지금은 이 사람이 좋은가 저 사람이 좋은가 하루 종일 생각해도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이게 한국의 병리화에서 오는 다가 감정의 결과라고 봐요. 지금도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정치인은 모름지기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돼.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찾아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걸 당에서 정책화하고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시키고 이래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러 이제 출근을 하는 건 좋은데 하다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 잡념이 들어. 여러 가지 잡념이. 어떤 잡념이 드나요? 누가 돈을 좀 갖다 주나.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생각 안 하고 돈 갖다 줄 때만 생각하고 있어. 또 누가 또 밤에 그 노래를 잘하나. 또 이런 생각이나 하고 또 누구한테 붙으면 내가 공천을 받나. 전부 잡념투성이라. 그 사람들을 나무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엉망진창으로 되는 것이다. 또 결혼도 아까 얘기하지만 결단도 못하고 해놓고도 그냥 뒤를 안 돌아봐야 되는데 결혼이야말로 뒤를 안 돌아봐야 됩니다. 또 히랍에 그런 신화도 있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못하게 했지 아마. 그게 무슨 신화더라? 예?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만 그래 돼버렸죠.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이나 자기가 한 일은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한 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 그러면 정신분석 치료에서 뒤를 돌아보는 건 왜 돌아보느냐? 왜 돌아봅니까? 에? 그걸 잘 됐나 못 됐나를 잘 검토해서 앞으로 잘 되게 하는 걸 위해서 정신분석은 어릴 때 상처를 찾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이렇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 적에 한국의 사회병리를 고치는 길은 뭡니까? 이렇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면 한국의 사회병리를 고치죠? 예? 어떻게 하면 고치죠? 예?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야 돼. 모두가 따라올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도 만들기 힘들면 전에 있던 종교 중에도 좋은 거는 다 따야 돼요. 좋은 건 다 따.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나는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매일 주장하지만은 서양 문명에 좋은 점이 많으니까
방법론, 과학적 방법론은 서양 걸 채택해야 돼요. 우리 동양에는 그런 게 없어. 플러스 동양에 뭘 갖다 붙입니까? 우주 중심주의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하늘 중심주의. 다시 말하자면 서양 사람들은 말만 하나님이지 실은 마음속에는 지가 잘났다 하는 주의라.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말만 겉으로만 하나님 하고 아멘 하고는 또 뒤에 가면 지 마음대로 하고. 서양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그러나 진실로 이제는 자기 잘난 것도 인정하고 자기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하늘 높은 줄 알아야 된다. 한계를 알아야 되고 분수를 알아야 돼요.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낼 적에 우리는 한국의 사회 병리를 고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내 말 이해하시나요? 예. 그리고 서양의 물리학, 과학, 철학, 정치학, 사회학, 신학 다 받아들여야 돼. 그 위에 플러스 동양의 하늘 높은 줄 아는 우주 중심주의를 받아들여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처방입니다. 서양은 인간 중심주의라. 물론 서양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말만 믿어요. 믿고 실제 생각하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동양의 우주 중심주의를 받아들일 적에 앞으로 21세기를 우리는 잘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즉 한국의 병을 고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는 첫째 민주주의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인들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왜 민주주의를 하느냐? 국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모두가 잘 되는 길로 가는 거다. 모두가 잘 되는 길. 모두가 잘 되는 길하고 다 같이 나눠야 되나? 공산주의가 이미 실패했어요. 이미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모든 것도 자기 노력에 따라서 다 하도록 해야 돼. 그러나 우주 중심주의가 될 적에 돈을 쓰는 방법은 다 달라요. 전부 멋들어지게 쓰게 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공산주의식으로 강제로 나누려고 하면 이미 실패했어.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스스로 남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통한 말하자면 이것다 자비라 할까요? 안 그러면 사랑이라 할까요? 안 그러면 시혜라 할까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가 노력하는 것은 뼈가 빠지도록 해야 돼. 노력을 해서 그 방면에 또렷하게 일으켜야 돼. 학자가 되는 사람, 정치인이 되는 사람, 학교 선생이 되는 사람, 또 길거리에 콩나물 장사가 되는 사람, 각자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방면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하되 그 과실은 아까 말하는 도양적 이런 우주 중심주의로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간 관계도 있고 지금 이어서 자세히 구체적인 건 말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나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래 될 적에 지구도 살아남아요. 지구도. 인간 중심의 생각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적에 우리는 병도 고치고,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잘 살 일이다. 그래서 인간의 개인의 정신에 대해서 처방을 한다면은, 정신이 지금
사회병리 때문에 엉망이 되어 있는데 한국의 모든 인간이 정신병리 속에 지금 깊숙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정신 건강이 지금 해로우냐 하면 모두가 동물 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어. 동물도 못하는 짓을 많이 해요. 어머니가 딸을 죽이질 않나, 딸이 또 어머니를 죽이질 않나, 지금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정신병리를 넘어서는 첫째 길은, 개인의 정신병리를 고치는 길은 늘 여기서 내가 하는 얘기지만은 정신분석의 연구에 따라서 첫째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일입니다. 정신병리를 당장 고치는 지름길은 나라의 병리나 시대 병리는 또 차치하고 정신병을 고치는 길은 자기 사랑에 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을 사랑한다, 학교를 사랑한다, 기부금을 몇백억을 냈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자기 사랑을 먼저 하는 게 하늘의 뜻이라고 나는 봅니다. 자기 사랑을 한 것만큼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요? 남을 사랑해야 됩니다. 남을 사랑해. 또 남을 사랑한 것만큼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요? 우주를 사랑해야 돼요. 우주, 자연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땅만 보면은 이 공기도 있고 좋다 이래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땅을 보면 요걸 어떻게 투자를 해서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남가가지고 또 팔고 이러면 어떠냐? 다시 말하자면은 모든 사고방식이 병리화되어 있어. 그러니 우리는 자기 사랑에서 남 사랑, 우주 사랑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정신분석에서 인간의 마음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맨 밑에는 뭐 있나요? 본능이 있고, 맨 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양심, 슈퍼이고 있고, 그 중간에 조종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거라 그래요. 이건 여기 있는 분들은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병리가 아무리 심해도 정신을 차리는 길은 이 세 가지가 서로 싸워야 되나요? 조화를 해야 되나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조화를. 자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내 욕심은 이런데 내 처지는 이렇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자. 이 조화입니다. 조화. 그래서 조화를 하는 훈련을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젖 먹을 때부터 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인격 형성 과정부터 해야 됩니다. 0세에서 6세 사이도 이걸 해야 돼. 부모님이 시켜야 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젖 먹는 애가 인격이 몇 살까지 형성된다고 그랬죠? 예? 만 6세까지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 기간에도 이 사회에 살아가는 자세를 확립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정신분석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사회화라고 그랬어요. 사회화. 소셜리제이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회화. 소셜리제이션.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은혜를 놓고 젖을 먹일 때부터 사회화 훈련을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되나요? 누가 사회화 훈련을 해야 되나요? 국가에서 해야 되나요? 예? 공산당이 와가지고 해야 되나요? 예? 부모가 해야 돼요. 부모가. 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근데 어릴 때 사회화가 안 된 사람은 어릴 때 인격 형성이 잘못되면 커서 어떻게 되나요? 커서 정신병이 와요. 고치려고 해도 여간 힘들어. 힘들죠, 여러분도? 그걸 고치려 뻔하게 알면서도 안 돼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래 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사회가 병들어서 우리도 병들어 있다고 볼 적에 이걸 고치는 길은 역시 서양의 판단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현실 판단력을 부단히 길러야 돼요. 판단력은 뭐냐? 논리적 사고입니다. 또 이걸 좀 더 응용한 게 변정법적 사고예요. 변정. 그래서 현실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병을 빨리 고쳐요. 그러니까 이 치료를 빨리 하는 길은 논리적 힘을 길러야 돼요. 예를 들어 강의를 하는데 약간 덥나요, 안 덥나요? 덥죠? 그러면 판단을 해볼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창문을 열어야 되죠? 열어야 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예? 예? 소음이 들어와가지고 강의가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예? 강의를 잘 하려면 그래도 좀 덥더라도 닫고 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나요? 막 문이 열어가지고 시끄럽고 이러면 강의가 안 들리죠? 그럼 조금 더웠다고 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현실에 대한 판단력을 잘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논리학자나 철학자가 아니라도 초등학생부터 이 훈련을 해야 돼. 훈련.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전혀 안 돼 있어요.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 뭘 가르칩니까? 예? 예? 점수를 어떻게 하면 따나, 어디에 점을 찍어라, 이런 거 주로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실 판단에서 중요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건 돈을 버는 것보다, 권력을 잡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면 모두를 가질 수 있어. 인간관계를 못하면 다 나갑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게 언어화입니다. 언어화. 우리가 아무리 사회병리 사회에 살더라도 병에 안 걸리고 고치는 길은 언어화인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원시 감정이 들어있고 또 무엇이 들어있나요? 예? 감정 또 예? 성욕, 욕심이 들어있고 또 어릴 때 기억이 들어있어요. 기억이 들어있고 상처, 마음의 상처가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걸 다 고치는 길은 언어화를 해야 돼. 말로서 전부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언어화를 많이 하는 것은 이 언어화를 잘 하면 병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는 뭘로 하고 있나요? 노트를 쓰고 있어요. 노트를 쓰죠? 이게 얼마나 효과인지 몰라. 그래서 이래 언어화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기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자기 실현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로 내가 우연히 태어나질 않았어요. 태어난 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든지 안 그러면 하늘의 뜻이든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우연하게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태어난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겹게 태어났는데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걸 계획을 세워서 일생 그걸 이룩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일생이라는 거는 뭐 잠깐 왔다 가는 길인데, 그러나 자기의 태어난 의미를 알고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일생 실현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절대로 병이 안 걸립니다. 네, 장담을 하죠. 그런 사람은 병 걸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5가지 처방은 사회 병리 속에 사는 한국 사람이라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건강한 정신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